수정이 너는 엄마 옆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잖아. 오빠, 가족이 힘든 건 알겠지만 엄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힘들게 사업하다 여기까지 온 걸 내가 알기나 해? 엄마가 도와주면 뭐가 문제인데? 오빠는 자기밖에 모르잖아.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생각이라도 해봤어?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72세 이선옥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작은 양조장을 운영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서 일이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술독을 돌보고 한 손으론 밥을 짓고 다른 한 손으론 아이들을 챙기며 살아가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동네 잔치며 명절 때마다 양조장에서 퍼지는 술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마을을 가득 채웠고 그 속에서 저희 가족도 웃음 짓곤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아이 둘을 다 키우고 마을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제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양조장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긴 과수원과 산지 그리고 텃밭에서 하루를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건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을 돌보는 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땅이 제게 위로이자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가 자꾸 찾아오며 재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현수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며느리는 아이들 학비의 생활비까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그 땅은 저희 부부가 평생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고 단순히 돈으로만 볼 수 없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막내딸 수정이는 저를 지키려 애쓰는 게 보이는데 오빠와 충돌할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이어지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 이름은 이선옥, 72세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참으로 소박하고도 단순한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죠. 집 한가운데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가 저희 집의 상징 같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뛰어놀던 저희 남매의 웃음소리와 이웃들이 감을 따가며 나누던 정겨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어른들은 매일 땅을 일구고 살림을 꾸리는 데 바빴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느라 손이 마를 날이 없었죠. 고사리 손으로 감을 따고 마른 빨래를 걷으며 속으로는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24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같은 해남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양조장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그의 진심 어린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제 평생의 동반자로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과 함께 양조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술독을 돌보고 쌀을 씻고 항아리를 관리하며 지내야 했으니까요. 젊은 날에는 그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즐거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잔치가 있는 날이면 저희가 만든 술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조금씩 이루어갔습니다. 큰아들 현수가 태어났을 땐 남편이 술독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녀석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현수는 어릴 적부터 믿음직스러운 아이였고 막내딸 수정이는 그야말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무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현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축하해 줄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노력도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로 나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늘 그가 잘 되길 바랐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수정이는 해남의 남아군청에서 일하며 저를 자주 도왔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엄마 옆에 있어준 모습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양조장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긴 과수원과 산지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과 저희 가족의 뿌리였습니다. 과수원에 서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외로운 마음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 재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사업이 어렵다며 과수원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했고 며느리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이유로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땅이 저희 부부의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곳이라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수정이는 저를 돕겠다며 오빠와 며느리의 요구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현수는 동생에게 엄마 옆에 있으니 내 사정을 모른다고 화를 내고 수정이는 오빠가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대립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과수원에 나가 한참을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날 아침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텃밭에서 딴 고구마를 들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곧 무거운 대화가 오가리란 걸 알기에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현수가 거실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죠. 어머님, 저희도 이런 부탁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이들도 크고 있고 사업 정리도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분이 어머님뿐이에요.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알겠지만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이라 쉽게 나눠줄 수가 없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지만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제 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이 아니면 저희는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믿어달라니. 저는 그들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가족의 뿌리라는 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텃밭에 서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수정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또 왔다 갔다 했죠?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답했습니다. 재산 얘기 또 하더라.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너희 오빠가 많이 힘든가 봐. 수정이는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힘든 건 생각 안 하나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수정이의 말에 마음 한편으론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현수가 떠올라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의 결정을 두고 두 아이가 갈등하는 모습이 점점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몇 주 뒤 현수와 수정이는 결국 서로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충돌했습니다. 현수는 동생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정이 너는 엄마 옆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잖아. 수정이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오빠, 가족이 힘든 건 알겠지만 엄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들의 대립을 지켜보며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 제 위침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수가 제가 없는 사이 과수원에 마을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호가 내 큰아들이 여기 개발하려고 하거나 팔려는 것 같은데 그런 눈치가 보이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너 과수원에 어른들 모시고 갔다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현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며느리까지 전화로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현수와 수정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이 이어지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텃밭에서 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 나가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잘못 지킨 걸까?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와 수정이는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으려 했고, 대화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만 남겼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면 수정이는 일부러 외출을 했고, 수정이가 집에 있을 땐 현수와 며느리가 저녁에 오는 등 마치 서로를 피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와 며느리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는 더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아이들까지 힘든 상황에서 어머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길이 없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에는 꼭 생각 좀 해주세요. 이건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과수원과 산지는 내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야. 그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 내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수는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들의 절박한 모습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게는 여전히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주 거칠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우리가 어머님께 더 뭘 바라겠... 그 말은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 또 왔죠? 이번엔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재산 얘기했더라. 너희 오빠도 정말 힘든가 보구나. 엄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수정이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오빠네 사정을 다 들어주려고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수정이는 현수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결국 참다 못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과수원과 산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면 오빠도 더는 말 못할 거고, 엄마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수원을 기부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현수는 과수원의 마을 주민 몇 명을 모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러 가보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수는 개발 계획을 알아보겠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현수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뒤에서 일을 벌일 수 있니? 현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결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이 갈등을 끝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질질 끌다가는 다 힘들어져요. 어머님께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저희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며 텃밭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가족이 더는 망가지지 않을 텐데. 그날 새벽, 저는 문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땅을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남기는 것으로 이 갈등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것이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이상 소중한 추억이 아닌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장학재단과 지역병원에 연락해 기부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좋은 일에 쓰도록 한다면 그가 하늘에서도 웃으며 지켜볼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두 아이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겪었던 혼란과 슬픔, 그리고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현수야, 수정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었는데 요즘 너희를 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일이 많아졌구나. 과연 엄마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 걸까 하고 말이야. 현수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엄마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너를 끌어안고 응원했을 거란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이고 내 아버지의 희생과 정성이 담긴 곳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수정아, 내가 엄마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것도 너무나 고맙다. 너는 오빠와 다투면서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 그런 너를 볼 때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 든단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과수원과 산지의 일부는 지역농업장학재단과 지역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일 거라 믿는다. 남은 부분은 내가 관리하며 나중에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 나누어 줄게. 너희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수와 수정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요? 수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다. 현수는 말없이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결정을 전했습니다. 과수원의 일부와 산지의 일부는 지역농업장학재단과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남은 땅은 내가 관리하며 너희가 정말 필요할 때 나누어 줄 생각이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이 결정을 내린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오히려 너희가 더는 이 문제로 갈등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야. 이 땅이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란다.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긴 걸 다 내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오빠와 화내기만 했던 게 후회돼요. 그날 이후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몇 주 뒤 아이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뜻을 따를게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수야, 엄마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면서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관계가 되어 갔습니다. 과수원에서 남편의 흔적을 느끼며 저는 그가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여전히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따고 오후에는 과수원 나무들을 살피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남편과 함께 이 땅을 가꾸며 웃던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과수원의 일부는 이제 지역 농업장학재단과 병원에 기부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재단에서 연락이 오면 그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뿌듯해할 거라 믿습니다. 현수와 수정이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던 두 아이가 이제는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는 날도 생겼습니다. 현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이도 그런 오빠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하죠.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믿고 지켜보는 시간이 쌓이면 결국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소중한 건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재산도 그 의미를 잃고 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